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발효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는 각각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와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청사 안에 있는 한파 쉼터를 24시간 개방해 한파 응급 대피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 4개 카드회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는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4일부터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학 소재지가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에 해당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가 다르더라도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대학 소재지가 같은 교통권에 속할 경우엔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국공 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학 준비금 신청을 받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월부터 10일까지 시교육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한 연차별 투자 의무를 폐지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복궁 선원전의 글이나 그림을 그린 액자와 편액이 일본에서 1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도난이나 약탈, 선물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이 24만 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29개 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 문화유산 10점 중 4점 이상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보디 엑시스 박물관, 일본 스쿠바 대학 도서관 등 8곳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불법 반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수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의 두뇌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됐는데요. 미국 뉴멕시코대 연구진이 시신수 19를 해부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오염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뇌의 99.5%만이 온전한 뇌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인 셈이라며 마치 머리에 플라스틱 숟가락 1개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제주항공이 6일부터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탑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탑승객들은 탑승 전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대신 몸에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탑승객 1명에 대해 100와트시 이하 5개, 100와트시 초과 160와트시 이하는 2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과 증권가에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줄줄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었던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신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일부 액상형과 관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중인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됩니다. 네, 2025년 2월 첫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